자, 상담연구방법론 출제 토픽 10번째 제3학일 혼합연구방법론 이제 실전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혼합연구방법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혼합, 질적인 연구와 양적 연구 방법을 결합한 거죠. 맞는 표현이죠, 이거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거 넓힌다라는 건 양적 연구, 양적 연구를 넓힌다는 건 일반화, 그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연구, 심층 연구는 질적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자, 넓고 깊게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재된 편향이나 결함을 피하고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잖아요. 특히 삼각검증, 우리가 이제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게 삼각검증이 있잖아요. 삼각 측정, 측량. 이거는 여러 자료, 여러 방법, 여러 이론, 여러 연구자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 바이어스, 편향들을 당연히 피할 수 있겠죠. 상쇄시킬 수 있고, 그래서 연구의 신뢰도 타당도가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맞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 유연성을 갖는다. 맞는 얘기죠. 여러 가지 뭐 설문자료, 질적 자료를 쓸 수도 있고 양적 자료를 쓸 수 있고 관찰 자료, 검사 자료, 면접 자료 다 쓸 수 있어. 양이든 질이든 다 해당되는 건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방법론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죠. 연구 절차가 간소하여 양적, 질적 연구 미숙련된 연구자에게 매우 적합하다. 완전히 반대라죠. 일단은 연구 절차가 간소할까요? 연구 절차가 간소를 뭘로 바꿔야 돼? 복잡해. 복잡해지지. 두 가지를 다 쓰니까 일종의 자동차로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이게 전기도 쓰고 휘발유도 쓰고 얼마나 복잡해. 내부가 얼마나 복잡해져요. 그래서 미숙련 연구자에게 매우 여기 적합이 아니라 부적합. 네, 부적합한 방법이에요. 어렵거든, 굉장히. 자, 2번입니다. 혼합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옳은 겁니다, 이번에는. 자, 질적 및 양적 연구 방법을 단순히 나열했다. 아니에요. 단순히 나열했다 그러면 그냥 의미가 없죠. 이게 나열된 건 나열됐다라는 건 이거죠. 여기 A가 있고, 자, 그 다음 옆에 B,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고, 어떤 목적, 연구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통합한 거야. 통합. 하나로. 이렇게 합친 거죠. 통합해서 그거를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A, B 따로 있는 게 아니라 A, B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래서 뭐고 이런 느낌. 요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그러는 거. 통합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이고요. 단일 하나만 하는 연구 방법론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 않지. 시간과 비용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리고 연구 절차가 어때요? 복잡하지. 자, 3번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 유연성 갖는 건 앞에서 똑같이 1번에서도 풀어봤잖아요. 이건 3번이 맞는 거네요. 다양한 방법을 쓰니까. 연구 대상에 대한 일반화보다는 개별 사례 심층적, 이거는 질적 연구만 얘기하는 거죠. 질적 연구. 이 혼합 연구는 일반화 플러스 심층적 이 두 가지 다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4번을 읽어보면 심층적 이해만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양적 연구의 객관성과 질적 연구의 주관성이 충돌하므로 연구의 타당도 낮아. 일단은 둘 다 통합한 거잖아요. 양적 연구의 객관성 맞아요. 질적 연구의 주관성. 우리가 질적 연구라 그러면 의미부여, 주관적 의미부여니까 이거를 이게 충돌하면 이거는 의미 없지, 안 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충돌이라는 말보다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이것이 서로 보완하는 겁니다. 보완. 충돌이 아니라. 그래서 연구의 타당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정확하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겁니다. 3번 문제는 삼각측량법 이렇게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삼각측량을 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네 가지 유형 있잖아. 여러 자료를 활용하겠다. 플러스 여러 방법을 활용하겠다. 플러스 여러 연구자를 활용하겠다. 플러스 여러 이론을 활용하겠다. 이 네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이론적.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다양한 자료 출처.
여기 자료 출처는 여러 자료를 데이터 소스입니다. 수집 비교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인다. 맞는 거죠. 여러 자료를 쓰겠다. 단순히 결과를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왜 여러 자료를 써요? 여러 방법을 써요? 이걸 다 쓰니까 여러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그러니까 심층적이고 입체적 이해를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상담학 연구에서 이론과 방법 모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건 설명이 조금 맞는데 설명이 조금 복잡해서 나중에 미뤄두고 일단 맞다라고 놓고,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결합하여 각 방법의 약점을 보완한다. 요게 삼각측량법이 일종의 뭐에 속하냐면 이제 혼합에 속하는 거니까 혼합 방법론이니까 뭐 4번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동일한 현상을 측정할 때 하나의 척도만을 사용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5번은 틀렸습니다. 특히 4번 같은 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이 삼각측량법 혼합에 속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 플러스 질을 동등 비중으로, 그죠? 비중으로 하고 또 하나가 동시에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둘 다 느낌은 아마 오실 건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신뢰도 타당도에서 배우겠지만 하나의 척도만을 사용해서 내적 일관성, 이건 신뢰도와 관련된 건데 일종의 신뢰도, 이거는 이제 신뢰도 검증법입니다. 검증 방법. 뭐 나중에 보면 크롬바우 알파를 이제 만나시게 될 건데 양적 연구에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건 양적 연구에만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척도 이런 거니까 수치로 표현하는 거란 말, 일종의 자니까. 우리가 뭘 길이를 재는 자, 이게 다 척도잖아요. 그러니까 척도를 사용한다. 뭐 이런 말을 쓰니까 이거는 질적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내적 일관성이 있다. 이건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도 조금 다르죠. 신뢰도는 보통 이제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알면 조금 이해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5번이다. 그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 약간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요 3번이 맞는 말인데, 상담학 연구에서 이론과 방법 모두에 적용된다. 뭐가? 삼각 측정이 이런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삼각 측정이 요 위로 잠깐 올라가 보죠. 여기 색깔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좋겠네. 여러 자료, 여러 방법, 여기 여러 연구자, 여러 이론, 여기 이론이 있고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방법, 여러 이론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방법론적으로 한번 봐보자. 삼각 측정을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내담자가 왔다고, 지금 상담이니까 내담자가 왔어. 그래 내담자한테 그 상담 효과가 있나 없나 이걸 본다고 했을 때, 상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때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찰 기록을 한다. 이게 방법 1. 또 하나는 이게 방법 1. 또 하나는 이제 심층 면담을 한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방법 2. 이렇게 해서 교차 검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론 차원에서 뭐 또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볼 때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컨대 뭐 정신 역동 이론이 있고 뭐 인지행동 이론도 있잖아요. 인지행동 이론, 또 인간 중심 이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여러 상담 이론 렌즈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담학 연구에서 방법에 적용 가능하고, 방법에도 삼각 측정이 뭐죠? 여러 방법, 여러 이론, 여러 연구자, 여러 자료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쓰는 건데 그 삼각 측정을 상담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담자한테 상담 효과가 있어? 그럼 관찰 기록도 보고 심층 면담도 보고 둘을 교차 검증해봐. 그럼 삼각 측정을 쓴 거죠. 복수의 방법을 활용한 거란 말이야. 또 이런 측면에서도 이 어떤 그 내담자의 어떤 내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우울 증상이 있어. 그 왜 우울하지? 이렇게 해석할 때 정신역동 이론도 써보고 인지행동 이론 써보고 인간 중심 이론도 써봐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이것도 이론 측면에서 삼각 측정을 한 거죠.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혼합 연구 방법론의 특징 및 한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질적 자료, 양적 자료, 가중치는 다르죠. 연구 목적이 뭐냐? 연구자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죠. 우리가 보통 설명적 설계 이렇게 되면 양적인 비중이 좀 높고, 탐색적 설계는 질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내장형 설계 있잖아요. 인베리드.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느 게 더 뭐 많을, 비중이 같을 필요는 없죠.
근데 불균형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각 측정 같은 거는 비중이 같죠. 자, 양적 질적 기법 모두에 능숙해야 하므로 미숙련 연구자보다 숙련 연구자에 적합하다.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특정 연구 방법에 가질 수 있는 내재된 편향이나 결함을 상세하게 연구할 실성. 이거는 이제 특히나 그 삼각 측정을 보면 여러 자료, 여러 연구자, 여러 방법, 여러 이론 쓰기 때문에 편향이 없어지죠.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이 높아진다. 자, 트라이앵글레이션 디자인, 삼각 측정 설계를 활용할 경우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 동시에 이 삼각 측정, 그러니까 설계 네 가지가 있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동시에 수집한다라는 거예요. 동등 비중. 또 하나 더 간다 그러면 동등 비중. 그죠? 양적 비중도 동등하다. 이 느낌이 여기는 좀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뭐 틀린 거 골라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겠네요. 모든 혼합 연구 설계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양적 자료, 질적 비중을 항상 그렇지 않죠.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혼합 설계 유형이 바르게 연결돼. 그럼 우리가 기억에서 미음, 실제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뭐 미음까지 길게 나오지 않아요. 저하고 풀어보는 문제가 실제 여러분이 가서 풀 문제보다 난이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일부러 훈련 제가 시켜드리기 위해서. 물론 기출문제 중심으로 제가 이제 훈련시켜드리는 겁니다. 기억, 자, 혼합 연구 설계 4개가 있었잖아요. 연구 대상에 대한 측정 도구가 없거나 요인이 알려져 있지 않대. 그럼 탐색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라야죠. 먼저 질적 연구 먼저 가고요. 두 번째 양적 검증은 그럼 이건 여러분 탐색적 설계 이미 들어와야 되겠죠.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대등한 비중, 동등 비중, 동시 그러면 삼각 측정이잖아요. 이거는 삼각 측량, 뭐 측정, 검증. 자, 양적 연구를 통해 얻은 통계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자, 양적 연구가 먼저 나왔어요. 설명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후속으로 질의원. 양이 먼저고 후속으로 질을 나왔어. 이게 설명적 설계죠. 이미 설명이란 말도 나왔네. 이렇게. 주와 보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내장형이죠. 임베디드. 내장형, 내재적, 삽입형,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연구의 질적 결과 먼저 봤어요. 1번. 쭉 설명하기 위해 양적 결과로 보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기억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탐색적 설계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기억 탐색 맞고요. 2번에 삼각 설명 맞고 내장 맞고 5번이 틀렸죠.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혼합 연구의 주요 설계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삼각 측정은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란 말 들어갔죠? 대체로 동등한 비중으로 그거 옳은 거죠. 삼각 측정이니까. 탐색적 설계는 뭐가 먼저요? 낯선 거니까 질적으로 가야 돼. 질적 연구 후 양적 연구. 정확하게 맞는 거네요. 내장형 설계입니다. 보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설명적 설계는 양적인 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1, 2, 3, 4가 다 맞네요. 그럼 5번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혼합 연구는 반드시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사실은. 삼각 측정 설계. 아니, 혼합 연구의 유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반드시 삼각 측정 설계를 필수로 써야 됩니까? 연구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이 4가지 중에 대체로 하나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쓰는 거지. 넷 중에 한 놈만 계속 써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질적 연구의 신뢰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삼각측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여기서 제일 핵심은 삼각측량법이죠. 트라이앵귤레이션을 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측량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1이 있고 데이터 소스 이론이 있고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또 하나가 이제 연구자도 있죠. 이게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 자료 1 삼각 측량은 시간도 다르게, 공간도 다르게, 사람도 다르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론은 다양한 이론으로, 그러니까 연구 결과의 일치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요거 때문에 틀렸네. 여기 유사한, 이거 2번이 다 틀렸어요. 유사한이 아니고 유사한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서로 다른,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학문적 배경이 다른 연구자가 자료를 검토를 해야지. 그죠? 그래야 되는 거지. 또는 뭐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방법을 써야 된다.
참여 관찰, 심층 면접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연기법을 병행하여 이 현상을 입체적으로 그렇죠. 여러 방법을 써서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니까. 삼각측량법은 단일 방법론이 가질 수 있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연구 결과 확증 가능성. 그렇죠. 이때 말하는 이제 확증 가능성은 객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성이니까 여기에 뭐 신뢰성, 타당성이 다 들어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높여준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자, 연구자가 삼각측량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의 전문가들은 동일한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양한 연구, 4가지가 있었잖아요. 앞에 3가지 했고, 다양한 연구인데, 이거는 같은 분야 전문가야 돼. 이론은 다양한 이론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이론. 근데 전문가는 일단은 동일한 분야의 전문가야 되죠. 그래서 볼 식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동일한 자료를 각각 분석하게 한다. 1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혼합연구 방법론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삼각검증을 통해 타당도 높인다. 맞고요. 질적 탐구 후 양적이니까 이건 탐색적 설계 맞잖아요. 단일 방법론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아니죠. 증가하죠. 복잡하니까 절차가. 8번의 답은 3번이네요. 양적, 질적 자료의 가중치를 유연하게. 이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설명적 설계에서는 양적 비중이 조금 높고요. 탐색 설명에서는 질적 비중이 높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실용주의가 철학적 토대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8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